비트코인이 5.8만 달러를 방어하며 주요 지지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 판매 시의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거래 전체가 여전히 손익 분기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저지능이라며 상대를 조롱하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7% 초과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I'm running against a low IQ individual, her. 이데어리움이 압박을 받으며 레이어2 경쟁이 전국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규제의 손길이 너무 멀리 뻗어가며 대기업들이 미국 CFTC의 권한 초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벨벳 캐피털이 베이스에 충격적으로 입주하며 디파이 소셜 거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며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잡고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가세요. 8월 12일 금요일 BI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비트코인은 한때 61,885달러로 상승한 후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오전 8시 30분쯤 58,073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6%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이는 지난주 4.9만 달러에서 상승한 이후 가장 깊은 조정입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58,600달러 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7,500달러 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지지선은 약 54,500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비트코인과 유사하며 어제 저녁 한때 2,700달러로 상승한 후 하락세를 보였고 오전 10시 현재 이더리움은 2,500달러 위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24시간 동안 3.2% 하락했습니다. 현재 2,500달러는 거래가 집중된 지역으로 이를 하회할 경우 다음 목표는 2,400달러의 이전 저점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총량은 7월 29일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8월 1일에 급격히 증가하여 155억 5,410만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8월 11일에는 처음으로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8월 2일부터 비트코인이 폭락하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경기 후퇴 거래는 7월 29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 조정에서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승장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조정 시에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해지고 있으며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폭의 매도 압력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판매 시의 이익률 SOPR은 당일 이동하는 비트코인의 전체 손익 비율을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SOPR 값이 1보다 크면 판매자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표 값이 클수록 이익이 크고 손실도 커지며 값이 작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8월부터 SOPR 값은 1.03에서 0.096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SOPR 값은 1.05로 다시 상승하였고 최근 2일 연속 하락하여 현재 SOPR 값은 1.02입니다. 이는 현재 비트코인 판매자들이 거의 손익 분기점을 맞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광업 분야의 최신 뉴스 중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달 14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총격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오른쪽 귀 위쪽을 관통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스크는 대규모 기부를 하였으며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 등도 잇따라 트럼프를 지원하는 기부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지지율 상승에 대한 논의가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소식들은 트럼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쉽게 승리할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회의에서도 자신의 경쟁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이번 주에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를 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해리스의 선거 지지율은 즉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경쟁팀을 초월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해리스의 지지율은 초기에 33%에서 현재 52%로 급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11월 미국 대선 전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계속 상승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m running against a low IQ individual, her.
I'm not even talking about him, her. I got a low IQ individual. 한편 암호화폐 분야에서 미국 민주당을 확고히 지지하는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선거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지지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동원을 시작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Crypto for Harris라는 이름의 이니셔티브 조직이 대중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곧 개최할 계획이며 이는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련된 자금 조달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정치인의 연관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개적인 지지와는 달리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의 수단일 뿐입니다. 돌아보면 해리스는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7월 22일 충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해리스를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해리스는 일주일 만에 2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았고 7월 한 달 동안의 모금 총액은 무려 3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트럼프의 선거팀을 훨씬 초과해 민주당의 기세를 크게 높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은 정치인의 술책일 뿐이며 결국 희생되는 것은 일반 개인들입니다. 7월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과 큰 변동폭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전체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물 이더리움 ETF가 상장되었고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높이 평가한 것도 암호화폐 산업의 강인함과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더리움은 ETP 상장 후 일정 부분 하락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변동의 물결 속에서 어떤 공채인들이 압박을 견디며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시장 상황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한 달 동안 어떤 공채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공채인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6월에 비해 1.2% 상승하여 1.98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장 선도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체인, 솔라나가 차지하며 각각의 시장 점유율은 6섹사, 선 8%, 19.7%, 4.3%, 4.1%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 절대값은 1.5% 증가했으며 솔라나는 0.6% 증가했지만 이더리움은 1.5% 하락했습니다. 총 잠금 가치 TBL 측면에서 공채인의 TBL은 7월 말에 765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6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더리움, 티론, BNB 체인이 TBL 측면에서 계속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동에서 공채인 암호화폐의 총 시가총액은 소폭 상승했으며 주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같은 주요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레이어 2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끊임없이 등장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신흥 세력들이 산업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유망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월에는 이더리움, 롤업 배포 플랫폼 칼데라와 웹3 AI 인프라 개발 업체 네트워크스가 새로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의 부상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 CFTC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SEC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벨벳 캐피털이 디파이 소셜 거래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BIT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에서 CFTC와 SEC는 이 큰 시장에 지배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주요 문제는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FIT-UCL 법안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주요 관할권을 부여하며 SEC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기뻐했지만 CFTC의 권한이 넘어간 것이 정말로 좋은 일일까요? 최근 CFTC가 제안한 규칙에 대해 여러 암호화폐 주요 기업들이 반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 폴 그리월은 CFTC가 권한을 넘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미국 CFTC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 정치, 상금,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는 사건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CFTC 등록 법인의 참여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및 금융기술 분야에서 강력히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분야는 예측 시장을 활발히 탐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미니의 공동 창립자 캐머런 윙클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CFTC가 이 제안을 철회하고 업계와 협력해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rypto.com의 스티브 후메닉은 CFTC의 이 조치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의회가 이와 같은 전면 금지를 명확히 승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래곤플라이 캐피털의 부총괄 법무 담당자는 CFTC가 규제 권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CFTC가 도박이나 선거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활동 계약에 대한 관할권은 법원 판결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inbase argued that the CFTC's proposed rules regarding prediction markets should be withdrawn because they exceed the Commission's statutory authority and ignore the positive impact of prediction markets on the economy that was outlined in a 명백히 암호화폐 회사들은 CFTC의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들이 강력한 예측 시장을 이용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CFTC의 이 제안이 자칫 넘어서고 있으며 제안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제미니, 크립토닷컴, 로빈훗,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로빈훗, 유명 블로거 스콧 알렉산더와 electionbettingodds.com의 창립자 등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CFTC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SEC의 과거 수정 사례를 따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실 2023년 가장 기뻤던 일은 우리가 웹3 탐색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K 파이낸스의 철학은 투명하고 확장 가능한 디파이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DAO, 웹3 프로토콜 및 체인상 금융 관리를 촉진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SaaS 수준의 프로토콜을 통해 인K 파이낸스는 투명성, 일관성 및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며 조직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패와 MIDAO 모두 웹3에 대한 용감한 시도였으며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2년 넘게 많은 좋은 프로젝트를 모았으며 최근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MIDAO는 새 프로젝트 벨벳 캐피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벨벳 캐피탈은 성공적으로 비공식 테스트 단계, 2번의 보안 감사 및 1번의 화이트햇 해킹 대회를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베이스에서 공개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벨벳은 주로 3가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 금고, 개인 또는 공개 금고, 그리고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참여하면 베이스에서 벨벳 캐피탈 거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좋아하는 토큰과 이모지를 거래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3명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100 USDC 플러스 300포인트, 2위는 200포인트, 3위는 100포인트입니다. 대회는 UTC 시간 7월 20일 자정에 시작되며 최소 잔액 요구는 100 USDC입니다. Velvet Capital helps streamline portfolio management and social trading. You can either create your own personal wallet and trade farm with your own assets, or you can create a public or private vault and let others join you. 벨벳 캐피탈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활기찬 투자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체인상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으며 마치 개인 은행을 운영하는 것처럼 투자 전략과 성과를 전 세계 투자자 친구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전문가든 벨벳 캐피털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찾고 투자에서 오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MIDAO와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100 USDC의 유혹도 있으니 참여하고 싶은 분은 서두르세요.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베이스는 2번째로 빠른 블록체인으로 유일한 주소수가 1억을 돌파했습니다. 소요시간은 420일로 첫 번째로 빠른 BNB 체인의 414일보다는 다소 늦습니다. 미국 상장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X 플랫폼에 글을 올리며 오늘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주요 재무보유 자산으로 채택한 지 4년이 되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MSTR의 주가는 S&P 500 지수 내 500개 주식 중 499개 주식보다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이더리움 체인에서의 NFT 거래액은 3,036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월 대비 9,076% 하락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라나 체인에서의 NFT 거래액은 1,029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월 대비 11.35% 상승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비트코인 체인에서의 NFT 거래액은 134가 73만 달러를 초과하며 전월 대비 1.25% 하락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태국증권거래위원회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효율적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모든 당사자의 참여를 환영하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혁신 발전을 촉진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지리아의 암호화폐 옹호자인 제임스 우투도르가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 사용 및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문제 삼는 이정표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